엄청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미국의 빅테크를 상징하는 두 업체가 발표를 했고, 또 두 업체가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에게도 정말 큰 연관이 있는 실적 발표였는데요. 결론만 얘기해서는 AI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리스크가 노출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리스크인지는 좀 영상 후반에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 이후에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가 일단 잘 나왔냐면, 매출이 전년 대비 18% 올랐어요. 매출부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모든 빅테크, 특히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사람들이 뭐만 보냐면, 과연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얼마나 매출이 상승했느냐인데, 이 애저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환율 영향을 제외하고 거의 40%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정말 고무적인 게, 이 델타 값이라고 하죠. 전년 대비 상승률 자체가 다시 상승하는 사이클로 아예 돌아섰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 절대적인 숫자 자체 40%에 가까운 성장도 좋지만, 변화량 자체가 상승했다라는 게 더욱더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9%의 상승으로 반기고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계속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계속 용량의 제약이 있다, 뭐 캐파의 제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관련된 거 더 우리의 데이터 센터에서 돌리고 싶은데 우리가 용량이 부족하네, 우리가 컴퓨터가 부족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지난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캐파가 부족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관되게 캐파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야, 우리 실적 사실 더 잘 나올 수도 있었어, 약간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AI 관련된 수요가 계속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빅테크들이 컨콜에서 수요가 뜨겁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의심은 계속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메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메타는 무려 12%, 야, 지금 메타 시총도 엄청나게 큰데 12%가 오르고 있어요. 메타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22%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8% 올랐으니까 메타가 매출은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퍼센테이지만 봤을 때는 좀 더 좋았던 건 바로 마진이었는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보다 이익이 더 상승을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메타의 이 VR 하는 리얼리티 랩스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지표는 다 잘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타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봤을 때도 좋았던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의 광고 노출수가 11%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광고 노출수도 늘어났는데 광고 단가도 9%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쟁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P가 늘어났다, Q가 늘어났다, 모두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는 프라이스, 가격을 말하는 거고, Q는 수량을 말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AI 관련돼서 캐펙스를 워낙 많이, 자금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 받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수익 곡선의 가장 초기 단계에 있다. 당장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거두고 있는 건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뭐 올해나 내년에는 큰 수익이 나진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큰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의 공식 사이트에 생각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제목으로 결국에는 초지능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다. 최근에 이제 초지능 개발팀을 저커버그가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 같아요. 이제는 곧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AGI라는 표현, 그러니까 뭐 범용적인 일반 인공지능을 떠나서 초지능, 그러니까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은 지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IMO, 그러니까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오픈 AI의 모델이 금메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정말 화제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AI가 뭐 박사 과정 학생급이나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의 능력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또 항상 의아한 게 뭐냐면 티니핑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티니핑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이 티니핑이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티니핑의 종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심심해서 한번 AI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하는 AI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따지만 AI가 모든 능력이 다 대학원생급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티니핑 캐릭터가 뭔지 그 이름을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거를 정작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AI 모델들은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직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메타가 현재 AI와 관련된 이 캐펙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서버를 사고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그런 데에다 돈 쓰는 비용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메타는 내년에도 큰 폭으로 AI 캐펙스를 늘릴 것이다. 2026년에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메타의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보고 100빌리언 정도 넘는 자금을 지출하지 않겠느냐. 연에 올해 아마 쓰는 게 한 70빌리언 달러 내외 정도일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 100빌리언 넘게 쓴다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메타의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메타에서 쓸 거다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고,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 기업들에게 좋은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금까지 메타가 AI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을 할 때는 자체 자본 조달,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번 돈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시점이 됐냐면 메타가 이제 현금을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작년 말만 해도 메타의 현금이 43빌리언 정도였는데 지금 2분기에 까보니까 12빌리언으로 메타의 현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뭐 다 캐펙스 쓰고 뭐 이런 거 쓰느라고. 근데 내년에 100빌리언 달러 이상 캐펙스를 쓴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현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메타의 CFO가 외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재무제표를 봐도 현금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릴 만한 그런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AI로 돈을 잘 버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빚을 내면서까지 GPU를 사야 할까?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게 AI만 정말 하는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나 아니면 클로드로 유명한 엔트로피라든가 이런 정말 AI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매출은 나지만 이익이 나는 회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인프라 투자에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또 뭐 물론 많이 나왔던 얘기죠. 1990년대 후반에 광섬유 케이블 붐을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짐 체노스라고, 물론 이제 이분도 워낙 공매도 전문이다 보니까 뭐 안티도 많은데 이분의 말은 현재 지금 메타가 갖고 있는 자본 기반을 봤을 때는 감가상각 기간이 11에서 12년으로 보이는데 이게 메타가 갖고 있는 이 GPU의 실제 경제적 수명이 2에서 3년이라면 대부분의 이익이 상당히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긴 한데요. 짐 체노스는 이제 메타의 재무제표를 보고 유형자산의 장부가와 그거를 연간 감가상각비로 나누면서 평균 내용 연수를 추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봤을 때는 어쨌든 감가상각을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긴 기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너무 재무제표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감가상각을 긴 기간,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기간보다 긴 기간 한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익이 과대 계상될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무 테크니컬하고 어려운 얘기니까 심플하게만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짐 체노스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의 여진이 있어요. 현재 그 건설 중인 자산이 메타가 캐펙스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일어나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메타가 감가상각해야 하는 자산 구성조차 사실 되게 다층적입니다. 되게 다양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건물 같은 거는 건물은 뭐 5년 쓰고 말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전력이나 냉각 설비도 사실은 GPU 같은 서버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 쓸 수 있거든요. 뭐 토지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아예 감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GPU만 딱 있다고 그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GPU가 올라가기 위한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전력 냉각 설비까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GPU만의 감가상각보다는 보통 메타에선 GPU나 서버 네트워크 감가상각을 5.5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당연히 더 길게 감가상각 평균 내용 연수가 나오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짐체노스의 의견은 어쨌든 뭐 반론의 여지가 있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캐펙스가 상승하는 게 과연 건전하냐에 대한 그런 어떤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우려가 시장에서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AI로 돈을 정말 버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굳이 하나를 빅테크 중에 꼽으라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빅테크 중에 가장 AI로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저는 메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는 광고를 하는 회사고 광고를 할 때는 잘 추천을 해줘야 되고요. 타겟팅을 잘 해야 되고 여기서도 AI가 활용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앞으로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메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 때문에 메타가 가장 유리한 측면에 있는 건 맞지만 근데 이제 빚까지 내가면서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빚을 냈을 때 결과적으로 또 영업이익에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될 비용들은 점점 쌓여 나가는 거니까 이것이 과연 정말 건전하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좀 있고 이제 보니까 빅테크의 AI 캐펙스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얼마나 AI에 투자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투자하느냐를 봤을 때는 2024년은 228 빌리언이었는데 2025년도 생각보다는 꽤 높은 폭으로 한 80빌리언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300빌리언인데 300빌리언 중에 지금 메타 말만 들어보면 100빌리언은 메타가 채울 기세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지출은 이상이 없다. 아직까지도 군비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컨퍼런스 콜들 쭉 들어봤을 때 AI 수요 많고 AI 데이터 센터에 계속 투자하고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인프라 회사들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다만 현금이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부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과도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투자와 관련된 블로그 투자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